1945년 여름, 버마의 정글은 여전히 뜨겁고 눅눅했다. 전쟁은 이미 일본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고 남아있던 야전 의사들과 위생병들은 고립된 채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제국이 가르친 대로라면 적에게 붙잡힌 순간부터 그들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본군 내부 교육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 미군은 잔혹하가 포로가 되면 모욕과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세뇌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길 위에서 떠올린 것은 곧 다가올 총살의 순간뿐이었다. 어둠이 내린 첫날 밤, 나무로 둘러싸인 임시 막사 안에서 몇몇 의사들은 서로 윤을 마주쳤다.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숨을 고르며 가족들을 떠올리고 고향의 바람을 떠올렸다. 어떤 이는 소부로만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밤 공기는 무겁고 곤충 소리가 귀를 울렸다. 누군가는 마지막 기도로 불교 경전을 외웠고 또 누군가는 이를 악물며 이것이 군인의 길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조차도 허공에 흩어졌다. 일본 제국이 수년간 주입한 교리는 이제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적에게 포로가 된 의사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끝났고 남은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올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결에 낯선 깃발이 휘날렸다. 하얀 바탕 위에 선명한 붉은 십자가. 그것은 일본군이 선전에서 늘 서양인의 위선이라 조롱하던 그 표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표식은 분명 그들의 눈앞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곧이어 다가온 미군 장교는 차가운 시선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의사입니다. 우리는 의사를 의사로 대할 것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의사들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혹시 잔혹한 조롱은 아닐까? 잠시 안심시킨 뒤 곧 처형할 속셈은 아닐까? 그러나 미군 병사들의 행동은 달랐다. 그들을 묵지 않았고 억지로 무릎 꿇치지도 않았다. 대신 마실 물을 건네고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지시했다. 일본군 의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를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다시 막사로 돌아온 의사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실감할 수 없었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총살을 기다리던 두려움 대신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흔들림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다. 붉은 십자가는 그들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있었고 일본 제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미국인의 잔혹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의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선 희미한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희망이 아니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닐까? 라는 지금까지 금기시되던 생각이었다. 그날 새벽 정글의 습한한 공기 속에서 붉은 십자가의 깃발은 그들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곧 이들이 경험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신호탄이었다. 일본군 야전 의사들이 처음으로 포로 수용소의 문을 지나갔을 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으로 뛰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 너무도 달랐다. 그들은 감옥의 차가운 벽과 쇠사슬을 떠올렸지만 대신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막으로 세워진 병동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였다. 쇠고랑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깨끗한 의복과 고무장갑이었고 모욕과 폭력이 아닌 차분한 지시가 들려왔다.
미군 군의관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의 지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 말은 의사들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울림으로 파고들었다. 처음 며칠 동안 일본군 의사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수술대 앞에 서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리는 적과 협력하는 행위는 배신이며 배신자는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눈앞에 누워있는 부상병의 고통은 이론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총탄에 찢긴 살점, 진득하게 흘러내리는 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의사라면 응답해야 할 목소리였다. 한 미군 의사가 메스를 건네며 짧게 말했다. 환자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야 할 인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 일본군 외과의의 손이 떨렸다. 조국에서 배운 것은 총검술과 군사적 충심심이었지만 이곳에서 요구되는 것은 인간을 살리는 기술이었다. 그의 손끝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점차 본능을 기억해냈다. 가늘게 호흡하는 환자의 흉부를 열고 파편을 제거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오래전 의학교육에서 배운 그대로였다. 그는 그 순간 포로가 아니라 다시 의사가 되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도 차례로 수술대 앞에 섰다. 어떤 이는 처음엔 손이 떨려 봉합조차 하지 못했지만 곁에 있던 미군 간호사가 조용히 붕대를 건네주자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었다. 생명을 살린다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상한 힘을 주었다. 적과 함께한다는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불안을 뛰어넘는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사명, 죽음을 막고 생명을 붙잡는 본능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일본군 의사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엔 적의 명령에 끌려다니듯 움직였지만 점차 스스로 환자를 살피고 수술 준비를 도왔으며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미군들이 그 의견을 존중했다는 사실이었다. 수술 중 일본군 의사라 제시한 방법이 더 적절하다면 미군 의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방법을 따랐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자. 그 한마디는 일본군 의사들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들이 자신들을 동료로 대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일기는 이 시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적과 함께 환자를 살렸다. 어쩌면 나는 지금껏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적이라던 이들은 오히려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년간 제국이 주입한 이미지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포로라는 신분은 여전히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포로가 아니라 다시 메스를 쥔 의사였다. 총 대신 메스를 들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죽음을 강요하던 전쟁터에서 벗어나 생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었다. 버마의 수용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 의사들이 받은 충격은 단순히 생존에 대한 안도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을 더욱 흔들어 놓은 것은 매일같이 도착하는 미군의 보급품이었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의 의료 몰자가 트럭에 실려 쏟아져 들어왔다. 하얀 나무 상자에는 항생제가 줄지어 들어 있었고 철제 용기에는 깨끗한 소독약이 넘쳐났다. 붕대와 거즈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였고 혈액 수혈 장치는 반짝이는 금속광을 내며 늘 준비되어 있었다. 일본군 의사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속한 제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술대 위에서 제대로 된 소독약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총알은 남아돌았지만 생명을 살릴 도구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이 조국에서 배운 것은 미국의 잔혹성에 대한 끊임없는 선전이었다.
서양인은 탐욕스럽고 포로는 반드시 학대당하며 적에게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미군은 자국 병사뿐 아니라 심지어 일본군 부상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했다. 수술대 위에 오른 사람에게는 군복 색깔이 중요하지 않았다. 흉부를 열어 파편을 꺼내고 피가 솟아오르면 거즈를 누르고 뼈가 드러나면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일본군 의사들은 처음엔 망설였으나 어느새 자신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놀라운 것은 협력의 순간이었다. 수술 도중 미군 의사가 메스를 건네며 짧게 말하면 일본군 의사가 곧바로 이어받아 절개를 마쳤다. 때로는 일본군 의사가 봉합법을 제안했고 미군 의사가 이를 수용했다. 좋은 방법이군, 해보자. 그 짧은 인정의 말은 일본군 의사들의 가슴속 깊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동료로 대우받고 있었던 것이다. 포로로 잡힌 한 위생병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나는 미군과 함께 한 생명을 살렸다. 그는 적군이었지만 내 손에서 숨이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나눴다. 그 순간 내가 지금껏 믿어온 적에 대한 증오는 허상임을 깨달았다. 이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선전이 무너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미군의 태도는 일관되었다. 환자는 국적과 계급을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받았다. 이 원칙은 바로 붉은 십자가의 정신, 제네바 협약의 가르침이었다. 일본군 의사들은 이 원칙이 자신들을 올가매단 군국주의와 얼마나 다른지 점점 실감했다. 제국은 그들에게 적을 증오하라고 가르쳤지만 이곳에서는 그 증오를 내려놓을 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균열이었다. 그동안 믿어오던 세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매군의 의료 행위는 보여주기 위한 선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념이었다. 수술대 위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떨리는 숨결 앞에서 그 신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일본군 의사들은 점점 자신들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적의 명령에 끌려 움직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생명을 구하는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붉은 십자가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일본 제국이 수년간 그들에게 씌운 증오의 장막은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그날 이후 일본군 의사들이 적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서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었다. 총 대신 메스를 잡고 증오 대신 생명을 붙드는 그 경험은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다. 포로로 잡힌 신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붉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그들은 새로운 교훈을 배웠다. 진정한 승리란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마저도 인간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전쟁은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났다. 버마 정글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야전 의사들에게 그 사실은 모욕이자 해방이었다. 그들은 조국의 붕괴와 함께 황제의 신격화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고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는 목소리를 믿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내면은 버마의 수용소에서 변하기 시작했기에 패전이라는 현실은 더 이상 전처럼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었다. 총성 대신 들려왔던 메스의 날카로운 소리, 붉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협력의 기억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교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귀국했을 때 일본은 잿더미 위에 서 있었다. 도쿄는 폭격으로 초토화되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길에 삼켜졌다. 굶주린 사람들, 가족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패전 국민이라는 낙인이 모든 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야전 의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낯선 기억을 떨칠 수 없었다. 미군 장교가 말했던 한 문장, 당신들은 의사이고 우리는 의사를 의사로 대할 것이다. 그 말은 무너진 조국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멸시와 빈곤 속에 살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았다. 인간을 살리는 의술은 결코 적의 선전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소에서 만난 미군 의사들과의 협력은 단순히 한 시기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징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몸소 보여준 체험이었다. 일본군 의사들은 종종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처음엔 의심과 불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단순히 일본을 무너뜨린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인간으로 대했던 이들이었다. 이 경험은 훗날 일본 사회가 의료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작은 불씨가 되었다. 패전 후 일본은 다시금 의료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현대적 의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길의 어딘가에 버마의 수용소에서 메스를 쥔 채 환자를 살렸던 그 의사들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전쟁을 넘어 인류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서 일본군 의사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총과 포탄으로 얻은 승리는 결국 폐허와 죽음만을 남겼다. 그러나 붉은 십자가 아래서 배운 승리는 달랐다. 그것은 원한과 증오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의사들은 깨달았다. 미군이 보여준 자비는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더 크고 오래가는 승리였다. 그것은 상대를 파괴함으로써 얻는 승리가 아니라 적조차도 사람으로 존중함으로써 얻는 승리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전쟁사의 큰 줄기 속에서 거의 잊혀졌다. 하지만 포로 수첩과 일기장 그리고 일부 전후 증언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총 대신 메스를 잡은 순간, 징후 대신 생명을 붙들었던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승리의 얼굴이었다. 전쟁은 반드시 끝나지만 그 속에서 보여준 인간성은 세대를 넘어 기억된다. 버마의 하늘 아래서 펄럭이던 붉은 십자가의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자비와 연대의 길을 상징했다. 일본군 의사들이 두려움 속에서 맞이했던 그 깃발은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꿨고 역사의 흐름 속에 작은 파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파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아마도 그 답은 죽음을 강요하는 증오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용기 속에 있을 것이다.